제가 처음 만화책으로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소재와 전개 방식이 워낙 특이하고 당시에는 충격적이어서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이번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는데 기존 작화와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지만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기생수 세이의 경률입니다. 채널 고정. 밤하늘에 밤송이 같은 것에서 뭔가 벌레 같은 것이 나오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기생생물은 인간의 뇌를 못 고는 숙주로 삼는 구조로 태어난 것이었죠. 주인공인 시니치에게도 접근하지만 뇌로 침투하지 못하고 오른손만 숙주로 삼게 됩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 위험한 공생을 시작하게 되고 시니치의 주변은 기생생물들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오른쪽이는 자유롭게 변형하며 책을 읽는 등 학습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를 지배한 기생수들은 본능에 따라 사람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며 인간을 도륙하는 살인사건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되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생수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니치는 여러 기생수들과 접촉하게 되고 생존을 위해 오른쪽이는 동족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생생물 타미야 료코와의 만남. 료코는 시니치가 다니는 고등학교 교사로 등장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따라오라는 료코. 다른 기생생물과는 다르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죠. 오른쪽이와 같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호기심에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만남에서 또 다른 기생수 A와 함께 등장하는 료코는 자신이 A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시니치에게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번식할 능력도 욕구도 없는 기생생물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오른쪽이보다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난 기생생물이며 작품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치, 오른쪽이, 그리고 료코, 이 세 캐릭터의 변화하는 심리상태가 관전 포인트죠. 이후 A는 본능에 따라 시니치를 죽이려고 학교에 쳐들어오지만 시니치와 오른쪽이에게 치명상을 입고 마지막으로 료코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 또한 다른 기생생물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료코는 이 사건 이후 이름을 바꿔 타무라 레이코라는 대학생으로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게 되죠. 여행을 떠난 시니치의 부모님은 기생생물의 공격을 받게 되고 여자 숙주를 찾던 이 기생생물은 충격적이게도 시니치의 어머니로 옮겨가 기생하게 됩니다. 시니치는 집에서 어머니의 기생한 기생생물과 맞닥뜨리게 되고 오른쪽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오른손을 자르려고까지 하게 되는데 순간 시니치는 심장을 관통당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오른쪽이의 강한 생존 본능이 여기서 또 발휘됩니다. 자신이 심장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 막는 동시에 혈액을 순환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전신의 세포 조직을 모아 상처를 복구하고 설탕과 물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3일 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시니치. 의학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니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감정의 변화. 말도 안 나올 만큼 슬픈 상황에서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극심한 감정 상태에서도 순식간에 침착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초인적인 신체 능력. 치료 과정에서 오른쪽이의 세포가 섞여 시니치의 몸 전체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오른쪽이 말로는 30%의 몸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오른쪽이는 하루에 4시간 동안 잠들어야 하는 변화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어머니를 살해한 기생생물과 만났을 때 오른쪽이는 자고 있었고 잠이 들기 전 칼로 변형해 놓은 오른팔과 초인적인 신체 능력으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오른쪽이와 동일하게 뇌가 아닌 다른 신체에 기생하게 된 동료 우다와 함께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시니치. 너무 많이 변했네요. 이즈미 시니치가 맞냐고 물어오는 사토미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시니치. 그 사실을 가장 잘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놓고 죽은 개는 개 모양을 한 고깃덩이라고 표현하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생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학년으로 시마다 히데요라는 고등학생 기생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기생생물은 시니치의 강속구에 심장을 관통당하며 죽게 되는데 학교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도 노출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끝내 기생생물의 존재에 대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무렵부터 사람들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뽑아 인간임을 확인하는
묘한 인사법이 유행하게 되었죠. 더욱 조직화되어가는 기생생물들. 이젠 정치계까지 발을 들여놓습니다. 시장 후보로 연설하는 연단 위에 6명의 기생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른쪽이는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타무라 레이코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이까지 출산하며 계속해서 동족의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져서일까요? 이번에는 사립탐정 쿠라모리를 고용하여 시니치를 조사합니다. 시니치에게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료코 또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며 웃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를 손으로 안기 시작합니다. 시니치와의 만남에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기생생물 집단 내에서도 시니치를 죽여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연구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기생생물들은 시니치를 위험 존재로 판단하고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느 날 학교로 3명의 동족이 찾아오고 있다는 오른쪽이. 시니치는 빨리 장소를 바꾸기 위해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쪽이는 잠들어 버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4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게 되는 극한 상황이었죠. 택시 및 히치하이킹으로 멀리 도망가지만 끈질기게 따라붙는 기생생물 미키. 그런데 3명 아니었던가요? 잠에서 깨는 오른쪽이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미키의 몸속에 3마리의 기생생물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오른쪽이와 시니치의 작전을 통해 어렵게 머리를 베어내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3마리가 아니라 5마리의 기생생물이 한 몸에 있었으며 이것들을 통솔할 수 있는 고토라는 기생생물이 머리로 이동해가자 하나의 완전체로 형상화됩니다. 바로 기생수 세계관 최강의 적 고토입니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달리는 차까지 추격해오는 고토. 터미네이터2의 T-1000을 연상케 하며 위기의 순간 마주오는 트럭에 의해 고토는 떨어져 나가고 시니치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한편 레이코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기생생물 3명이 동시에 공격하지만 레이코의 작전에 몰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고용했던 탐정 쿠라모리는 레이코의 아기를 납치하고 다음날 5시에 공원에서 만나자며 글을 남기죠. 특이하게도 레이코는 시니치에게 연락하고 인간과 기생생물의 중간에 있는 내게 줄 것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다음날 5시 20분까지 햇살공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쿠라모리로부터 아기를 구하는 레이코, 그리고 경찰의 총탄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며 시니치에게는 죽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모성애를 보여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명장면이죠. 시니치는 이 사건으로 잃었던 눈물을 되찾습니다. 기생생물이었지만 아기를 가짐으로써 인간화되어가던 레이코, 인간이지만 감정이 메말라가던 시니치. 이렇게 레이코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기생생물에 대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되죠. 시청을 봉쇄하고 기생생물을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하며 사살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또 나오죠. 인간이야말로 지구를 좀먹는 기생수라는 연설을 하는 시장 히로카와 경찰들의 산탄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는 사실 기생수가 아니라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와, 이건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전에 정치 유세하던 연단에 기생생물이 6명이라고 했던 것은 작가의 트릭이었던 것입니다. 고토가 5마리였으니까요. 결국 고토를 제외하고 기생생물은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싸우기 위해 태어난 고토는 자신의 몸에 방어막을 형성하며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단 옆구리 부분은 방어가 안된다고 친절히 설명해주네요. 이후 시니치와 고토는 또다시 숲에서 결전을 벌이게 되고 오른쪽이와 분리되어 이중작전으로 고토의 목을 따는데 거의 성공한 듯 싶었으나 목을 따기에는 조금 얕았습니다. 그대로 오른쪽에는 고토에게 흡수당하고 시니치는 겨우 도망치게 되죠. 마을에서 정비를 한 뒤 다시 2차전. 잠이 든 고토에게 접근하지만 시니치는 쓰레기 더미로 나가 떨어지고 그곳에서 죽은 녹슨 철심을 고토의 옆구리에 찔러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니치의 오른팔에 남아있던 오른쪽의 세포와 고토의 팔이 접촉하자 오른쪽이는 다시금 시니치 쪽으로 옮겨오게 되죠. 중독된 고토는 기생생물의 통제력을 잃게 되고 오른쪽의 칼집만으로 몸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최후의 싸움이 마무리되고 꿈속에 나타난 오른쪽이는 시니치에게 작별을 구하게 되죠. 시장이었던 히로카와가 말한 대로 인간은 지구의 기생충, 아니 기생수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생수의 입장에서 요코의 말대로 우리는 약한 존재이며 지구에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작가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지구에 기생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죠. 지금 봐도 상당히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네요. 우리는 약한 존재. 구독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캡틴 신바사였습니다.